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빰빰빰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빠밤 빰빰빰빰빠라바람 빰빰빰빠라바람 그다음 뭐지? 그거 뭐 하느냐고? 마이크 테스트야. 몇 번을 얘기해. 슬픈 마녀 나이트를 갔더랬습니다. 어젯밤에 갔었습니다.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가서 뻘쭘한 척한다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쇼쇼쇼. 망을 닮은 댄서가 아니 닮았다기보다는 어둠의 분위기가 헤어스타일이 말이야 쫙 뒤로 넘겨서 하나로 묶은 긴 머리에 검은색 정장인데 위에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기다가 대빨 널쩍한 이 은을 흉내낸 구리 목걸이 차면 완전 내 스타일인데? 키는 좀 크고 까망 장갑 꼈는데 내 눈에는 어찌나 마왕이랑 닮아 보이던지. 우통 벗을 때 거품 물었잖아 나. 나한테는 마왕이 우통 벗는 걸 보는 그 느낌이었대도. 사람들이 침 닦으래더라. 그 상황에 침이 문제가 아니잖아. 아우 월급날 또 가야겠다. 월급날 거기 또 가가지고 엄한 돈을 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 돈을 줘. 그럼 내가 까만 양복 입고서 하나씩 벗어줄게. 요즘 용돈이 좀 궁해가지고 뭐라든지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참이거든. 좋다 성인 나이트 그런 데를 가야 하는 건데 원래 아주머니들 가는 성인 나이트계를 합시다. 마왕 분위기 나는 댄서 납치하러 한번 갑시다. 등등등. 근데 이 직장 동료들하고 갔대는 것 회사 부서 사람들이랑 댄서가 나와서 우통을 까면서 무슨 춤을 췄다는 이걸 척 들어보니 성인 나이트구만 뭐. 성인 나이트 괜찮지. 요새는 뭐 다들 좀 이상해졌지만 옛날에는 번호표 달고서 이렇게 수영복 입고 왔다리 갔다리 춤춘 디걸 언니들도 있었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에? 성인 나이트? 무슨 소리.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가령 룸사롱 같은 데는 이 눈깔 튀어나오게 비싼 뭐 그런 데다가 뭐 아무런 그거 없잖아. 앉아가지고 거기서 놀다 보면 말이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 언니들 팁을 줘야 되냐. 얘들이 나한테 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술 마시고 노는 내내 내가 웃겨줘. 내가 재밌는 얘기 다 해줘. 술 좀 꼬르면 노래해줘. 나한테 돈을 엄청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을 주든가?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노는 거는 취향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나이트에서 부킹하면서 일루절로 유격전 뛰면서 노는 이거는 조금 타입이 괜찮은 것 같고, 성인 나이트는 글쎄 왠지 모르게 좀 뭐라 그럴까 액션이 좀 없어 보인다고나 할까. 제가 성인 나이트를 23살 때 처음, 누가 저를 성인 나이트를 처음 데리고 갔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아세요 혹시? 김종진 전 장관 이 두 형들이 나를 저라 술 마시자 그래서 예 술 사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이트를 가자. 역시 이 형들도 이 나이 되시도록 나이트를 다니는구나. 역시 젊게 사는 거야. 나도 저 나이 먹도록 계속 나이트 다녀야지. 딱 그랬더니 디스코 파리인가? 무슨 그러니까 번호표 입은 이렇게 번호표 붙은 언니들이 이렇게 쫙 그렇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아예 우리 사이트에다가 한 구석에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머리 롤백으로 쫙 묶고 까만 양복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위든 아래든 이렇게 쫙 벗어줄 테니까 얼마씩들 낼래? 우리 그거 한번 토론해봐. 유승준 토론도 끝났는데 얼마 낼래? 내가 지금 얼마 정도를 받고 있냐면 내가 공인가가 얼마더라? 야,
동태 있잖아, 동태. 그 찜, 네. 대구찜 두 쪽하고 닭 반 마리를 제공받았다면 가격을 얼마겠냐? 닭 반마리 동태찜 두 토막. 한 만 얼마 2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슨 뭐 식당 뭐 이런 데라 치면 네. 2만 원이네. 내가 어저께 바꿔서 좀 이렇게 해줬더니 마누라가 아침에 동태 두 토막하고 닭 반 마리를 주던데. 나의 스트립 쇼는 영숙이의 추정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보고 있구나. 응응응 가격은 700원이고 스트립은 그래도 많이 비싸다요. 응응에 비해서는. 오늘 H신문을 보는데 그 독자 투고란에 누가 글을 썼는데 어이씨 내가 보기에는 필경 어디다가 글을 전문으로 쓰는 글쟁이거나 아니 뭐 하여간 머리에 먹물이 좀 들어간 놈인 듯한 그 완벽하게 짜여진 문체와
그리고 유려하며 예리한 문장 등등, 또 이 논거를 설득력 있게 펴나가는 과정 등등, 일반 독자는 좀 넘어서는 놈이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문신 때리고서 군대 안 갈라 그런 새끼들 얼마 전에 싸그리 놔두랬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문신을 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참 눈살 찌푸리고, 그 문신 이렇게 쭉 파고 있는 조폭들 이렇게 잡아서 경찰에다 우르르 이 웃장 까가지고서 무릎 꿇려가지고 막 그런 사진들 찍잖아, 뉴스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쫙 문신을 하고서 거기 있는데, 단지 조폭하고의 차이점이라면은 책상 위에 도끼랑 칼 막 이렇게 압수한 흉기가 없다는 거. 조폭이 아니니까. 이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지. 근데 자기도 눈살 찌푸려. 저 문신하고서 군대 가라고 홀빈 샤키를 저 하다 보니까 왜 이러면 잠깐 이상하더래. 뭔 거냐면, 사람이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 몸에 문신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자기 신체의 자유인데, 응? 그걸 가지고 법으로 사람들을 뭐 구속하거나,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이제 목욕탕이나 막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니까. 군대를 빼기 위한 수단으로 문신을 했다라는 건 이제 좀 의논의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지가 문신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국가가 처벌을 하냐 이거지. 말하자면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는 문신을 하든 말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응? 군대 갔다 와서 전신에 문신을 때리든 등짝에다 영수가 사랑해라고 쓰든 뭐 발가락에다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쓰든 누가 뭐 어떤 새끼가 뭐라 그럴 거야, 성인인데.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 몸이라는 건 말하자면 국가의 재산이니까, 징집해서 써야 될 국가의 자원이니까 그 위에다가 함부로 헐워 상해오대 낙서하지 마라 라는 뜻인데, 이거 대단히 파시즘적인 발상 아니야 이거지. 속이 시원하더라. 아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로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 대단히 폭력적이고 이 파시즘적인 발상이고, 문신한다고 뭐 군대 못 안 올라 그런다고 그 잡아다 패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언뜻 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거 아니야. 문신을 파면 왜 군대를 못 가?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내 생각에도 그렇거든. 문신을 파면 왜 군대를 못 가? 뭐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지만 외국 군대 보면은 특수부대나 이렇게 되게 용맹한 부대로 가면 갈수록 막 문신 파고, 응? 그런 경우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문신이라는 게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옛날 그 전사 계급들, 직업 군인 계급들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문신을 몸뚱이에다가 새겼던 이유가, 전쟁 끝나고 나서 모가지 날아간 다음에 누군지 어떻게 알아? 뭐 목에다가 군번줄 거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이 옛날 칼로 모가지 땡강 쳐버리고 나면 얼굴이 없잖아. 누구 몸땡인지 어떻게 하냐고. 문신이라도 파놔야지. 영숙이 남편이라고. 남들이 좀 알아볼 거 아니야? 근데 문신을 뭐 그것도 규정상 몇 퍼센트 피부에 뭐를 차지하면은 그 이상은 안 되고 뭐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문신한 애들은 군대를 다 데려가지? 얼굴까지 문신으로 뒤덮었어도 군대는 데려감. 이러고 하면 헛문신 새기는 새끼 아무도 없겠네. 군대에서 문신들도 새겨주고 애들도 좀. 응? 한 내무반 출신들 왜 전부 다 같은 문신 쫙 새겨가지고 군대 나오고 사회 만나면 반갑잖아. 근데 사실은 그 군대를 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가 이렇게 징병제로 이 국가의 성인 남자 전체를 징병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우리 현대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문을 감히 제시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 햇님이 아저씨, 오햇님이 아저씨 있잖아.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아저씨. 뭐 그 다음에 아니 본인의 의지나 뭐 이런 게 자기 신념하고 배치되는데 군대를 왜 오라 그러냐. 옛날에는 이런 얘기 입에 뻥끗 올렸다가는 바로 저 남한산성 끌려가시고 가족들 모조리 조사받고
사돈 8촌의 친척의 모조리 사상 검증 받고 아버지 직장 잘리고 전부 그런 식이었는데 참 이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군대 오기 전에 머리를 빨강머리로 했던 장발을 했던 군대 와가지고서 머리 빠박 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문신이라는 거는 몸에다가 새겨서 해놓으면 그거를 군대 끌고 가려고 이 새끼 봐라 문신 새겼네 야 이게 지워라 아세톤 줘봐라 그래가지고 문신 뭐 판박이 문신도 아닌데 뿍뿍뿍 지워자 아 이 새끼 진하게도 그렸네 이러면서 그 지울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못 지우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문신이라는 것도 문신을 한 사람을 수영장에 받지 않는다, 문신한 사람을 목욕탕에 받지 않는다, 이것도 대단히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문신이 일반화되는 확률이 훨씬 적어서 서양보다 너무나 이게 조폭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야 우리나라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고 하여간 뭐 결론은 각자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나름인데 나는 그 의견에 100% 찬성했어요. 그거 왜 문신 가지고 지랄이야 국가가. 남이야 코딱지를 튕기든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문신한 애들만 가는 부대를 만들면 되잖아. 문신 부대. 격리할 때도 문신 그러고 하고 내부만에서 옷 쫙 벗으면 전부 문신이고 좋잖아. 그런 다음에 야간 수색 나갈 때 전부 걔네 내보내. 옷 벗으면 얼룩덜룩 해가지고서 숲속에서 티 잘 안 나잖아. 엘리베이터에 CCTV가 생겼다? 그래서 난 아주 미치겠어. 우리 집 15층이라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나의 모습은 이렇지. 집에서 나갈 때 모습, 와이셔츠 걸치기만 했음, 단추 안 잠금, 밥 오물거리고 있음, 신발 걸쳐 신음, 양말 손에 들고 있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모습, 와이셔츠 단추 잠겨 있음, 양말과 신발 신겨져 있음, 그냥 평소 모습과 같음. 이 말은 즉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단추 잠그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밥 넘기고 거울 보고 이빨 사이 고춧가루까지 확인한다. 그런데 제길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그 빌어먹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짓을 참아 못하겠어. 에이, 누구야 얘? 사과 식초. 얘 곱빌이지. 여고생이 빌어먹으리 뭐냐 빌어먹으리. 응? 그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그 젖가 그래서 빌어먹으를 대체할 만한 좀 예쁜 단어가 없어?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그 개 같은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님이랄 이제는 엘리베이터 씨부라 야 빌어먹으리 제일 예쁘다 야 그래 그 빌어먹을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그 짓을 참아. 그 짓이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급하니까 되지 집에 앉아서 하면 또 10분은 걸려요. 우리 식구들 귀찮이지 말잖아. 단추 하나 잠그고 1분 휴식, 단추 2개 잠그고 1분 휴식, 양말은 꼭 바닥에 앉아서 신기 뭐 이런 거. 아침마다 신분을 늦게 나가다 보니 맹렬히 달려나가는 거지 학교를.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없거든. 맹렬히 달려도 안 될 때는 택시를 타는 거고 기본 요금 나오지만 그게 10번 모이면 만만치 않아. 우리 반은 또 7시 30분 넘어서 들어가면 벌금 500원을 내야 돼. 그 카메라 달린 다음에 종치며 동시 입장 기술 구사하고 말았어. 하지만 벌금은 안 냈어. 공연비 모으기도 빠듯한데 말이야. 아 힘들어. 그 카메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시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남성용 애프터 쉐이빙 폼을 삽니다. 니베아에서 나오는 이 파란 거 길쭉한 통이 있는데 그게 가장 거품이 뻑뻑해요. 아침에 그걸 들고 엘리베이터 탑니다. 카메라에다가 면도 거품을 쫙 뿌려주십니다. 그거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보이며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비누 거품처럼 슥 사라지는 거품도 아니고 한번 쫙 뿌려놓으면 아주 괜찮게 되시겠어요. 두 번째 방법.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벽에다가 코를 박고 그 상태에서 와이셔츠 단추도 잠그고
거기서 신발도 신고 벽에다가 얼굴을 오방 붙입니다. 그다음 내려갑니다. 세 번째,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와이셔츠 단추도 안 잠그고 신발도 안 신고 밥은 우물거리고 있고 이빨에 고춧가루는 꼈고 물론 이 상태다. 얼굴에다가 봉지를 하나 뒤집어 쓰고 탑니다. 그 다음에 밥도 우물거리고 와이셔츠도 막 열었다 닫았다 이거 봐라 막 이지랄하고 신발 신고 그 다음에 내려서 경비 아저씨랑 얼굴 한번 마주친 다음에 졸라 뛰어서 학교를 갑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1, 2, 3을 다 시도를 해보시고 가장 괜찮았던 방법을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로 작성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세요. Stay.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stay. 내가 나를 모를 때까지 stay. 아주 조금만 기다려. Stay. 내 기억의 주인은 나야. Stay. 내가 널 보내줄 때까지 stay. 내 기억 속에서라도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때 한없이 차가워. 멀어져
손으로 그대 손으로 세찬 빗줄기처럼 거센 저 물결처럼 날 휩쓸어 가도 조금도 반대 속에 작은 몸이 시들이 지금 가야만 한다면 그대뿐이로 태양은 그 환한 빛으로 어리석은 날 가르치네 당신은 따뜻한 온기로 얼어붙은 날 태워주네 언제나 아무 말 없이 그대 손으로 그대 손으로 그대 손으로 그대 손으로 그대 손으로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어우, 사연이 오방칙칙한데, 머리 띵띵해가 올렸어요. 오늘도 싸웠다. 저 사람은 오늘도 결국 C8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 그런다. 욱하는 게 강해서 화만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180도 전혀 다른 사람. 저러다 내일 화가 풀리면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될 것이다. 무섭다.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젠 웃는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또 할까 하는 생각만 든다.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만 더 욱해서 그러면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고 욱해서 난리칠 때 각서를 들고 와서 눈앞에 보여주고 읽어줬다. 화났을 땐 예외란다. 화나도 욱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그의 어떤 말도 눈빛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둘 다 상처가 깊어서 서로의 상처만 보려고 하는 것 같다. 믿음이 깨지면 못 사는 거 맞지? 울기 싫어도 안 울면 가슴이 더 답답하다. 울음 나오면 안 참고 울어버린다. 이쯤 쓰고 보니 무지 구질구질하다. 식구들이 정말 구질하다 하겠는데 근데도 헤어져지지가 않는다. 후. 왜 그랬어? 왜 욱하게 만들고 그래? 어? 뭐야? 누가 야지나? 내가 그럼 누구 편을 들어? 나는 남편 쪽 사이드에다가 난 욱하는 쪽인데. 아, 또 남의 일에 미주알 고주알 촐라리 참견하고 리플 또 다 달았다 또 인간들. 페인된 마녀. 2달 살았는데 벌써 눈물바람이면 평생 어찌 살지? 강현우 누나. 우리 엄마랑 아빠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아빠는 싸우다가도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뒤로 넘어가고 엄마도 화도 못 내고 내가 봐도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라지는 걸 보면 참 안 봐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애가 없다면 얼렁 인간아. 싸움 나고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원만하게 수습을 하고 좀 잘 되는 방향으로 다들 주위에서 오 하고 분위기를 잡아야지. 애 없으면 얼렁 헤어져라. 이게 뭐냐 인간이.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애가 없다면 얼렁 빨리 나라라는 얘기냐? 이제 2달 살았는데 난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마왕 찾는다. 그래도 이런 거 읽어주고 뭐라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고 고맙네. 내가 볼 땐 안 변해. 아무리 약속해도 안 변하더라고. 우리 아빠 봐도 그렇고 내 얘 내인 봐도 그렇고 헤어짐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차선일 수도. 21살에 만나 지금까지 학교 같이 다니고 하루에 한 번씩 보고 그랬으니까 생활같이 되어버린. 솔직히 헤어지는 게 무서워. 나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욱하는 성격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옆에서 해줄 거 뭐 없을까? 정말로 헤어지기 힘들다면 완전히 이혼까지는 아니라도 잠시 떨어져 살아보는 건 어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해결책이 보일지도 몰라. 까는 소리 하지 마. 부부는 있지. 어떻게 화가 나든 어떻게 조지든 무슨 싸움이 나든 있지. 일단 한 집 안에 일단 한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자더라도 응? 한 집 한 침대 쓰면서 싸워도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계속 그래야지. 뭐 화났다고 막 건너방 가서 자고 마루 가서 자고 일단 그 침대에서 서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집에서 빠져나와서 뭐 잠시 따로 살아. 차 까는 소리야. 그런데 물론 뭐 21살 때부터 연애해서 매일같이 보다가 이제 결혼해서 2달이면 싸움 한창 할 때 걸랑. 그러니까 연애해서 학교에서 보고 매일 보고 이러던 때는 정말 완전하게 생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정식으로 결혼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사는 그 순간 싸움이 전란하게 돼 있어. 전란하게 돼 있는데 그 참 웃긴 게 뭐냐면 연애를 한 2년 했어. 근데 동거를 한 1년 했단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근데 똑같이 같이 살고 똑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밥하고 거기서 다 하고 했는데 정식으로 결혼해서 호적에 서로 올리고 부부 됐다 그러니까 쌈 난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 30 넘어가고 40 넘어가고 애들이 이제 좀 자라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부부들한테 들어보면 물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베테랑 부부들이니까 슬쩍 속내 털어놓을 때 멘트 들어보면 가관이야. 그 와이프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죽여버리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하루에도 10번씩 죽여버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정말 싫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끼리 그럴 정도로 싫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못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리플 달아놓은 이 미혼 이 처녀 총각 것들. 니들이 뭘 아니? 응? 그리고 뭐 저렇게 싸우면서 저렇게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가? 그 커플은 싸움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커플이고 싸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둘의 삶을 확인하고 이 에너지를 소진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커플들도 있는 거고 단지 그 스타일의 좀 흠이라면 주위가 괴롭다는 거지. 자식 새끼들이 꼴없고 뭐 지들 그렇게 사는 건 뭐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남편들 얘기로는 또 뭐 한 7년 된 부부 7년 차한테 물어보면 결혼해서 처음에 2년까지는 정말 700일 정도를 매일 싸웠다. 한 3년 지나니까 조금 안정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화날 때는 없었어. 야 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고 싶더라. 너무 얄미워서 응? 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고 싶더래. 근데 그거 하고 현재에도 계속 싸우고 이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는 거랑 자기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다 같은 영역에서 얘가 조건이 안 되면 얘가 밀어내지고 뭐 다 이런 게 아니걸랑. 자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무섭고 힘들다라는 거는 솔직히 고쳐지기는 되게 힘든데 예방이 최선책이걸랑. 근데 사람이 이 부처님도 털 3개 뽑으면 화낸다 그러잖아. 옆에서 이렇게 털 휙 이렇게 뽑아 부처님 아미타불 그러고 있다가 좀 이따 저쪽 가가지고 이번에는 목덜미에 털 하나 이렇게 딱 보면 부처님이 그런 다음에 아미타불 그런데 좀 이따 이렇게 솔솔솔 가가지고 고추털 하나 이렇게 띡 뽑으면 이런 씹새구리 부처님이 화를 빡 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욱하는 걸까? 트리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격의 트리거가 방아쇠가. 어떠한 한 인간형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신병적으로 상당히 중증이라는 진단이 나오거든요. 아씨 자살거리인데. 근데 저의 그 방아쇠는 모욕감에 대단히 민감한 거죠.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지? 그 수학 선생님이었나? 부당하게 내 따귀를 때렸다는 이유로 내가 1년 동안 백진해버리는 거. 너 엿먹으라 이거지. 말썽 일으키려고. 그 다음에 평생 내가 이렇게 되게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던 우리 아버지가 음악한다고 나 이렇게 한 대 딱 때렸는데 그 순간 막 반항의 극치 막 돌변하면서 저게 미쳤나. 사실 미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남성, 여성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후배도 야단치거나 야이 쌍 뭐 이렇게 나갈 때 남자 후배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버리고 또 여자 선배들이라고 해서 뭐 언니 이랬어 이러고 안 기어오르고 여자 선배는 선배로 똑같이 남자 선배로 대우하걸랑. 근데 술 먹고 뒤통수를 빡 때려. 그 순간 정말 입에서 쌍욕 안 나가는 게 다행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거나 부당하게 나한테 욕을 하거나 이러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 혹은 상대방을 말살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그 순간에 사방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와 거리와 상황과 이런 게 동시에 떠올라. 그래서 내가 데뷔해가지고 가수 시작한 첫 해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발표한 첫 무대에서 방송국 엔지니어 아저씨 저 알루미늄 쇠파이프로 찍고서 평생 금지 먹었었잖아. 나 무대에서 팬들 앞에 서 있는데 팬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 점프해야 되는 거리하고 상대방 키하고 알루미늄 파이프 옆에 있는 거하고 막 이런 것만 보이더라니까.
어이씨 병이지 병 이 정도 되면. 근데 그 대신에 트리거를 안 땡기면 돼요. 예를 들어 술 마신 취객들이 옆자리에 마음대로 이렇게 접근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술을 먹지 않아. 굉장히 무례한 언사나 좀 인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말투의 인간들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때 바로 뒤 돌아서 가지고 10m 이상 떨어져 버려. 그냥 도망가는 거지. 정 골 때리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현장을 피해서 집으로 가버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성질 죽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또 나이가 이쯤 되고 경력도 이쯤 되니까 이제는 방송국에서 뭐 개지랄 하는 PD도 없어지고 단지 이제 후배들 때문에 화내는 것만 아직 남았는데, 그 언제 한번 방송국에 갔을 때 방송국 일을 하는 직원인데 다음번 출연 가수한테 예를 들어 가수 이름이 여기 소니가 있네. 소니야 그래. 소니 씨 다음 출연입니다. 나와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네들끼리 정말 친한 사이면 야 소니야 다음이다. 야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뜨고 와가지고 야 소니 야 빨리 좀 해. 나와. 근데 무슨 공마단에서 물개 끌고 가는 것도 그거보단 더 나을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걔 또 몇 대 때렸다고 또 방송국에 성질 더럽다고 소문나고 내가 뭘 잘못했니? 응? 맞아야 될 놈 때려야지. 그래서 욱하는 성질. 그래 나 아욱인지 뭐 욱인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남편의 트리거가 있는데 혹시 그거를 계속 당기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성격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리는 그 지점이 내 성격 중에 어떤 부분이 제 트리거를 탁탁탁탁 계속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서로 미치는 건데 서로 알고 피해가고 막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상대방한테 그걸 안 알리고 속으로 먹어 들어가는 건 정말 대단히 좋지 않아.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양보하자. 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땐 현명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하나도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아픈지 모르면 상대방 계속 찌를 수 있어. 난 이렇게 하면 아프다. 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난 못 견딘다. 하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단지 그거를 애도 아니고 있잖아. 그 무슨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이혼한다고 각서 쓰고 거기다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각서 쓰고 다짐 받고 그러면 되는 거니? 그리고 이런 커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몇 커플을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 커플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가 어떤 경로를 겪냐면 그 남성들 심리에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 이상이 흐르고 나면 그 전에부터 그럴 수 있지만 마누라가 어머니하고 상당히 동일시대 걸랑. 그래서 개 같은 성질물이 부릴 때 마누라가 옆에서 쉿 으이 그러면 씨 그렇게 숙으로 들어가는 남자들도 대단히 많고, 그 성질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있다면 욱하는 성질이 훅 발동할 때 그거를 가라앉히는 방아쇠도 찾아보면 있걸랑. 그거를 못 찾는다거나 찾았는데 손이 안 닿는 자리에 있어서 못 당기는 타입이면 서로 대단히 곤란한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가라앉히는 트리거가 뭐냐면 상대방의 대단히 선명하고 직선적인 사과를 받으면 바로 화가 풀리고, 그래서 좀 전까지 손에다 무기 들고 설쳤던 사이인데 잠시 뒤에 보면 같이 악수하고 웃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간이 매가리가 없는 거지. 끈기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옆에서 말리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자극을 할 뿐이고, 옛날에 지방 공연 갔다가 거기 이제 공연 전 스태프하고 참가 멤버들이 다 나이트클럽에서 쫑파티를 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사인 안 해주고 자기 자리에서 술 마시자는데 안 마시고 이렇게 녹록하게 안 군다 이거지. 그래서 테이블 위로 날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나 싸움 여러 번 했다.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콜라병으로 막 때리고 있는데 같은 그 공연 스태프의 작가 누나가 해주라 이러고 거품 물고 바로 기절하는 거야. 그 순간 화가 싹 가라지면서 으악 주위에서 이 여자들의 그 비명 소리나 으악 야 막 이런 좀 엄마풍의 뭔가가 접근이 되면 금방 화가 가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이 그러니까 남자가 와이프한테 해줘야 되는 구실이 아버지로서 때로는 권위 있게 그 아내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동등한 남편이면서 또 친구로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이 와이프의 남동생 정도 되는 정신적인 위치에서 귀여움도 받아야 하며, 때로는 아들이 되어 폭삭 앵기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때로는 강남을 주름 잡는 제비가 되어 견딜 수 없는 유혹의 눈길을 던지며 진한 스트립쇼도 한 방 해줘야 되고, 응? 때로는 없는 돈에 요새 졸라리 비싸다는 이 장미 몇 송이 사들고 와서 이렇게 가게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낭만을 부릴 수 있어야 하고, 와이프도 마찬가지 아니야. 와이프도 남편한테 그 정말 동등한 와이프라고 계속 생각하면 남편이 이렇게 해줄 거를 바라고 남편한테 의지해서 이렇게 될 걸 바라지만, 사실 남자 입장에서 욱해가지고 성질이 나는 그 동안에는 옆에서 와이프가 쫄쫄쫄 짜면서 아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오빠 아니라고 했잖아 막 이런 모습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래 소리 질러라 씨막 그래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 독사 같은 마누라나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욱하는 성질이 툭 한 방에 내려가는, 말하자면 옛날에 어머니가 얘기하던 얘야 그거 좀 잠자코 있거라 보기 싫다, 얘 이거 한마디 이렇게 툭 내려가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는 오빠 알았어 봐 이상 쓰지 마 재수없어 이상 쓰지 마 가만있어 봐 이런 거일 수도 있다. 그 괜히 무서워가지고 맨날 쫄쫄쫄 그러지 말고 한번 잘 다뤄서 잘 교육시켜봐요. 때로는 이 그냥 귀여운 강아지를 쓰다듬는 재미도 있겠지만, 때로는 호랑이를 교육시켜서 호랑이가 배 드러내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호랑이가 막 부비부비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재밌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처녀 총각들의 그 어드바이스는 모조리 무시하도록 해요. 신혼 2달인데 뭔 싸움이 그렇게 활발하냐고 이것들이 잘 모르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싸울 때 아니야. 걱정 마세요. 잠시 공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악을 책임지는 최고의 멤버가 주는 최고의 감동 템플러스 공연이 6월 25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걸 네가 전부란 걸 네가 그 모든